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과열 진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금융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대출을 줄이는 것 이상의 광범위한 여파를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시키게 된다. 아래는 대출 규제가 초래한 9가지 주요 후폭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내용이다. 첫째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대출 규제로 인해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젊은 세대의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오르기 어렵게 되었다. 집값은 규제 이전에 이미 크게 오른 상태인데 대출 한도는 줄어들다 보니 자가 구입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전세나 월세로 밀려나며 무주택 상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둘째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기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자산 격차가 대출 규제 이후 더욱 벌어졌다.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대출이 막히면서 기회를 잃었고 이미 자산을 확보한 사람들은 추가 대출 없이도 자산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세대 간, 계층 간 불균형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로 부동산 시장의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다. 규제로 인해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위축되었고 매수 심리도 전반적으로 얼어붙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눈치 싸움이 길어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불러오고 중개업, 건설업, 인테리어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었다. 넷째로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졌다. 대출을 못 받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로 눌러앉게 되면서 수요는 늘었지만 전세 물량은 제한돼 가격이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 전환 비중이 높아지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전세 대출 규제까지 병행되면 서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섯째로 비은행권의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이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는 고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이어지며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용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은 사금융이나 불법 대출로까지 몰릴 위험도 커졌다. 여섯째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기업대출도 강화된 기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금 융통이 힘들어졌다. 이는 자영업자의 폐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한하며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회복세에 있던 업종에서는 재기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일곱째로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대출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대출이 줄어들자 실적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리스크를 감안한 대출 다변화 전략이 요구되었다. 여덟째로 비정상적인 우회 대출 시도가 늘어났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공동명의, 법인을 통한 우회 매입, 친인척 간의 차입 등 편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세금 탈루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아홉째로 정부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출 규제가 단기적 시장 진정을 목표로 시행되었지만 그 후속 조치가 미비하거나 시장과 괴리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심어주고 장기적인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정부에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출 규제는 단순히 금융 부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불러온다. 규제 자체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후속 대책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과 실수요자,
중소기업, 금융시장 모두가 피해를 입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은 균형과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시장과의 소통과 유연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